네, 이제 2부에서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레임워크는 FedMD라는 프레임워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레임워크는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 최근에 소개된 FedMask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FedMD라는 프레임워크로 Knowledge Distillation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로 닙스 2019년도 워크숍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로서 왜 FedMD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연합학습 방식, 예를 들어 FedAverage와 같은 알고리즘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모델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다를 수가 있죠.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각 디바이스의 성능 차이 또는 타겟 태스크 또는 타겟 어플리케이션 혹은 심지어 지식 재산 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모델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모델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실에서는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모델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기존의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완전한 모델 독립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FedMD입니다. 네. FedMD는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모델 구조도 다르고 심지어 이러한 모델들을 공개하지 않는, 즉 블랙박스 형태라도 서로 협업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FedMD는 연합학습의 챌린지들 중에서 이 이기종 모델, 이런 이기종 모델을 지원하여 모델이 다르더라도 협업적으로 연합학습이 가능하게 해주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자세하게 소개하기 앞서서 해당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는 Knowledge Distillation, KD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먼저 여기 티처 모델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습니다. 티처 모델은 상대적으로 모델의 캐파시티가 높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 비해서 캐파시티가 높거나 아니면은 모델의 성능이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거나, 즉 이미 프리트레인 되어 있던 그러한 모델들을 티처 모델이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모델의 캐파시티가 더 낮거나 아니면 아예 모델의 사실은 구조가 다를 수도 있으며, 혹은 이제 아까 티처 모델과는 다르게 학습이 되지 않은 모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티처 모델에서 로짓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로짓, 즉 확률 분포를 소프트 레이블로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은 동일하게 로짓을 추출해서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뒤 이것을 소프트 프리딕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레이블은 물론 이미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도 틀릴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튜던트 모델보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쳤을 때 맞췄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확률 분포입니다. 여기는 정답에 가까운 확률 분포. 그렇죠?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에서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이 로짓, 즉 확률 분포, 여기에서는 소프트 프리딕션을 부르기로 했죠. 이 소프트 프리딕션은 상대적으로 티처 모델의 소프트 레이블에 비해서 오답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오답일 확률이 높은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답과 오답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구하는, 여기서는 단순히 그거를 distillation loss라고 하겠다라고 써 있지만 정확하게는
clawback divergence, KLD 로스죠. 그렇죠? 이 KLD 로스가 여기서 한번 사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스튜던트 모델에서는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로짓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드 프리딕션, 정답 실제 레이블과 비교하게 되는 하드 프리딕션, 즉 여기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겠죠. CE 로스가 구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knowledge distillation은 이러한 KLD 로스와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CE 로스를 사용하여서 이 스튜던트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즉 티처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확률 분포,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이 로짓의 이 확률 분포를 따라가도록 이제 학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knowledge distillation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서 FedM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전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edMD는 크게 4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transfer learning. 여러분 모두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내용. 먼저 각 클라이언트 또는 로컬 디바이스들은 공통의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로컬 모델을 프리트레인 합니다. 그죠? 네. 그 후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지고 즉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트랜스퍼 러닝을 먼저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 알고리즘 수도 코드에도 작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knowledge sharing via logi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 즉 로컬 디바이스가 퍼블릭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퍼런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통해서 얻어진 로진만 서버에 전달하게 되죠. 로진만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 즉 로컬 디바이스가 퍼블릭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고 그 로진만 그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로진만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컨센서스 빌딩입니다. 컨센서스 빌딩.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이 보낸 로짓들을 받아서 로짓을 단순히 평균 냅니다. 여기 어그리게이트에 단순히 평균을 낸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체 모델들이 공유하는 합의된 지식, 컨센서스 knowledge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knowledge distillation을 다시 진행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각 클라이언트는 이 합의된 로짓을 전달받아서 다이제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걸 소화시킨다고 되어 있죠. 즉 이제 마지막으로 각 클라이언트는 이 합의된 컨센서스 knowledge인 이 로짓을 기반으로 자신의 모델들을 knowledge distillation 방식으로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즉 공개 데이터에서의 예측을 서버의 합의값에 가깝게 만드는 방향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FedMD는 이제 모델 구조나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고 단순히 로직만 공유해서 협업이 가능한 매우 유연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방법론적으로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아름다운 방법처럼 보이시나요? 성능은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연합학습에서는 로컬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로컬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FedMD 방식에서는 퍼블릭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이 뭔가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FedMD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knowledge distillation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공유되는 게 어떤 거고 로짓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제 공유되는 로짓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이게 knowledge distillation 방식으로 봤을 때 티처 모델은 누구며 스튜던트 모델은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원래는 KD 방식에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스튜던트 모델은 앞서 설명해서 봤듯이 분명히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로짓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분명히 여기에 있는 소프트 프리딕션은 소프트맥스를 통과했으니까 일단은 로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근데 아까 설명 단계에서 보셨듯이 출출된 로짓을 어디로 보내냐면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출출되는 로짓을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쵸?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스튜던트 모델, 여기서 얘기하는 다수의 스튜던트 모델은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의미하고 각 클라이언트들이 결국에는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로짓을 추출한 다음에 서버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아까 말한 컨센서스 널리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티처 모델은 FedMD 방식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프트 레이블을 우리 마지막 단계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들이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로짓을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서버로 보냈어요. 서버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버에서는 각 클라이언트들, 즉 각 스튜던트 모델로부터 받은 로짓들을 평균내서 즉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소프트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다이제스트하는 단계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걸 다시 스튜던트 모델들이 각 클라이언트가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각 로컬 디바이스 혹은 각 클라이언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소프트 레이블을 가지고 있겠죠. 받았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이미 소프트 프리딕션은 계산을 한번 했죠. 그러고 나면은 당연히 또 모두 구할 수 있어요? 하드 프리딕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스튜던트 로스라고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각 로컬 디바이스 혹은 각 클라이언트는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KLD 로스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본인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FedMD라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단순히 로짓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된 로짓을 통해서 각 로컬 디바이스, 즉 KLD의 관점,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각 클라이언트, 각 스튜던트 모델이 KLD 로스도 구할 수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구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학습을 한 번 더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FedMD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로직만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연합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FedMD의 실험에 대해서, 이발루에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FedMD의 먼저 experimental setu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데이터셋 부분입니다. 실험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MNIST와 사이파10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개 데이터셋으로 우선 MNIST와 사이파10을 썼고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셋으로는 FEMNIST와 사이파100를 썼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 부분인데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워크샵 페이퍼다 보니까 실험 내용이 다양하지는 않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시나리오에서 IID는 각 클라이언트가 무작위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반면 non IID 상황에서는 네, 각 클라이언트가 편향된 데이터를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FEM리스트에서는 특정 필기체 작성자의 데이터만 받거나 사이퍼 100에서는 특정 서브 클래스의 데이터만 받는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구성인데요. 네, 10개의 클라이언트를 두었으며 각 클라이언트는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된 CNN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각 모델은 뭐 뎁스라든가 채널 수, 뭐 드랍아웃 설정에서 차이를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 시나리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키텍처 설정을 통해서 FedMD의 성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 실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FEM리스트와 그리고 사이파 100 데이터셋을 각각 IID 환경과 그리고 non IID 환경에서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사실은 성능은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FedMD가 일관되게 테스트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트랜스퍼 러닝의 베이스라인을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IID 환경과 non IID 환경 모두에서 FedMD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때 모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로짓 기반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즉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마치 pooled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것과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FedMD는 모델의 아키텍처와 데이터 분포의 이질성에 대해서도 이제 강건한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서로 다른 구조의 모델들이나 분포가 다른 데이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FedMD의 강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FedMask라는 이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로 센시스 2021년도에 소개된 그런 연구입니다. 네, FedMask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로컬 디바이스들은 고유한 바이너리 마스크만 학습을 하고 각자의 로컬 파라미터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시에는 이 바이너리 마스크만 공유하게 되는 거죠. 즉 기존의 연합학습처럼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FedMask는 모델 파라미터가 아닌 바이너리 마스크만을 주고받는 새로운 방식의 연합학습 방법으로 덕분에 통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도 각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것만 봐도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연합학습을 이제 공부하거나 연구한다면 글로벌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로컬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즉 지금 보시는 방식은 마스크만을 공유해서 서버에서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닌 글로벌 마스크를 만드는 거죠. 네, 즉 글로벌 모델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 모델의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연구입니다. 네, 이제 혹시 하는 마음에 추가한 슬라이드이긴 합니다만 이번 슬라이드는 간략하게 바이너리 마스크에 대한 개념과 이를 모델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이너리 마스크는 단순히 0과 1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입니다. 이 값은 각 데이터나 모델의 일부분을 유지할지, 즉 1값 유지할지 혹은 0으로 무시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웨이트가 0으로 마스킹 된다면 해당 웨이트는 학습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경망에서 이 바이너리 마스크를 활용하여 특정 웨이트나 노드를 필터링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모두 줄이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패드 마스크의 전체 동작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프루닝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각 디바이스는 초기화된 동일한 모델을 전달받고 이제 원샷 프루닝 기법을 사용하여서 로컬 바이너리 마스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그러한 마스크만 생성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로컬 마스크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트랜스미션입니다. 즉 여기 보이시는 2-1단계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네, 2-1단계에서는 각 디바이스가 생성한 이진 마스크, 바이너리 마스크를 기반으로 로컬 학습을 수행하며 다시 한번 이 로컬 마스크를 최적화합니다. 즉 기존의 연합학습처럼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마스크를 최적화하고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2-2단계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각 디바이스가 최적화된 이진 마스크, 바이너리 마스크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 마스크 aggregation and redistribution. 그쵸? 다시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다시 각 로컬 디바이스들 혹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3-1단계에서는 3-1단계에서는 중앙 서버는 이제 모든 디바이스로부터 받는 이진 마스크,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제 취합하고 그리고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그러고 나서 3-2단계에서는 이렇게 집계된 마스크를 다시 각 로컬 디바이스 또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Fed 마스크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인 원샷 프루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서버, 여기서 이제 중앙 서버는 모든 로컬 디바이스에게 동일하게 초기화된 모델을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로컬 디바이스는 여기 보이시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컬 모델 구조에 관한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원샷 프루닝이 사용되게 되며 이를 통해 얻어진 마스크는 Structured Sparsity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얻은 바이너리 마스크는 채널, 필터, 레이어 등 특정 네트워크 구조 단위로 제거해서 얻어진 바이너리 마스크입니다. 즉, 컨볼루션 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이제 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러 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에서 중요한 필터를 제외한 나머지 필터들은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거하게 될 때 특정 필터의 값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필터 단위로 통째로 제거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앞서 원샷 프루닝을 통해서 로컬 디바이스별로 structured sparsity를 표현하는 이진 바이너리 마스크를 얻었다면 이번엔 이렇게 얻어진 바이너리 마스크를 한 번 더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전 과정에서 살아남은 컨볼루션 필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3x3 필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살아남은 필터는 바이너리 값이 전부 다 1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살아남지 않은 프루닝된 이제 컨볼루션 필터는 0값으로 전부 채워져 있겠죠. 그쵸? 지금 이 단계는 전부 다 마스크 값이 1로 되어서 살아남은 이 컨볼루션 필터에 대해서 이 필터의 파라미터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미터들 중에서 꼭 필요한 파라미터만 남기는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즉, Structured Pruning을 진행한 이후에 weight 값을 기반으로 실제 중요한 필터 내에서도 또 중요한 값들을 남기는 그러한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컬 디바이스들은 서버로 로컬 바이너리 마스크를 전달하고 서버는 마스크들을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마스크는 다시 로컬 디바이스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원샷 프루닝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적용이 됐겠죠. 원샷 프루닝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디바이스 i는 채널 1번은 모두 살아남았죠. 그리고 채널 2번은 모두 다 죽었고, 그리고 채널 3번은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즉, Structured Sparsity를 얻게 됐죠. 그렇죠?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인 이제 마스크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1번 채널의 값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1로 살아남았고, 그쵸?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네, 여기 0값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쵸? 네. 자, 그 이후에 디바이스 J도 똑같이 이제 원샷 프루닝과 그리고 바이너리 마스크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쳤겠죠. 그렇게 해서 채널 1번의 필터 값들이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마스크가 서버에서 어그리게이션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빨간 부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과 1 값이면은 네, 단순히 그냥 인터섹션을 통해서 0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도 1, 여기 0이니까 당연히 값이 뭐겠어요? 0이죠. 그 다음에 0, 0은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제가 마스크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디바이스 i의 채널 1번에 여기 1,1을 보면 1이죠. 그렇죠? 그리고 디바이스 J의 채널 1에 1,1을 보면 1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1로 살아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패드 마스크의 성능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패드 마스크의 퍼포먼스, 즉 이밸루에이션 섹션에 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당연히 패드 마스크라는 이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실험을 위해서는 실제로 세 가지의 응용 사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셋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를 위해서는 VGG16 모델과 EMNIST와 Cypher10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요. 두 번째 이제 타스크에서는 휴먼 액션 레커그니션 타스크를 위해서 3계층짜리 FC 레이어를 단순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ext Character Prediction을 위해서는 이 태스크를 위해서는 2계층짜리 LSTM 모델을 사용하였고 데이터셋으로는 네, 셰익스피어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하단의 표는 사용된 각 데이터셋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는 디바이스 수, 그렇죠? 이 실험을 위한 디바이스 수, 그리고 각 디바이스당 평균 샘플의 수, 그리고 클래스의 수, non id의 여부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EMNIST 데이터셋을 보게 되시면은 총 2414개의 로컬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각 디바이스는 232.8개의 샘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는 64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즉 디바이스마다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고, 우리가 이러한 각 태스크들을 위한 실험 환경 구성을 실제로 다이나믹한 연합학습 환경으로 잘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패드 마스크의 실험 설정,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환경을 보실 텐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의 이제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실제로 패드 마스크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는 엔비디아 제슨 TX2와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을 하였으며, 이를 로컬 디바이스로 사용하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제슨 TX2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엣지 컴퓨팅, 뭐 이제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 GPU가 내장되어 있는 인베디드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또한 전력 소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몬슨 파워 모니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치는 에너지 소비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 서버로는 인텔 제온 E5 2630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고, 이 서버는 연합학습 환경에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집계와 그리고 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합학습 환경을 보게 되면 데이터는 20개로 분할되었죠. 샤딩을 이제 20개로 하게 되어서 각 파티션이 하나의 로컬 디바이스에 할당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디바이스는 5번의 로컬 트레이닝 에포를 수행을 했고, 이때 원샷 프루닝 기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루닝 비율은 기본적으로 0.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마스크의 요소 중에서 20%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제거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패드 마스크의 첫 번째 이밸류에이션으로 추론 정확도와 통신 비용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자들은 4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추론 정확도를 평가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사이파 10, 그리고 동일한 태스크의 EMNest, Human Action Recognition, 그리고 Next Character Prediction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으며, 다만 패드 마스크와 패드 에버리지는 지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요. 보시면 그쵸? 이는 패드 마스크가 패드 에버리지보다 항상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자들이 따로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LG 패드 에버리지와 보시면은 LG 패드 에버리지 LG 패드 에버리지와 비교했을 때 패드 마스크는 특히 사이파 10, 사이파 10 데이터셋에서 정확도 향상이 효과가 이제 두드러지며 모든 데이터셋에서 약 25배, 25배 수준의 통신 비용 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er fed average 이 부분이죠. 네모난 모양. per fed average와 비교하면 정확도 측면에서의 큰 향상은 없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의 큰 향상은 없지만 31배, 31배 이상의 통신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탑 K 방식을 비교해 보면 탑 K 방식은 사실 이제 그레디언트 행렬을 희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패드 마스크는 이 방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추론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통신 비용도 약 3배 정도씩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NN 기반의 패드 에버리지와 비교를 하였을 때 통신 비용 절감 성능은 이제 앞서지 못했지만 이제 유사한 수준의 통신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저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소개해드릴 슬라이드는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에 관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패드 마스크라는 이러한 이제 전략이 다양한 응용 환경에서 계산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막대 그래프는 기존의 방식, 베이스라인, 이제 마스킹이 없는 거죠. 마스킹이 없는 거. 그리고 패드 마스크를 적용하였을 때의 이 방식에서의 컴퓨테이션 코스트, 계산 시간을 정규화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패드 마스크는 기존의 방식보다 계산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파 10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는 계산 시간이 약 2.4배 정도 감소를 하였으며,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는 2.53배, 그리고 할 데이터셋에서는 3배, 그리고 NCP 태스크에서는 1.23배 감소를 하였습니다.
네, 이 결과들은 그래서 페드 마스크가 다양한 연합학습 작업에서 계산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참여 디바이스 수가 이제 결국엔 참여 디바이스의 수의 증가가 추론 정확도와 통신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의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의 사이파탄 데이터셋, 그리고 넥스트 캐릭터 프리딕션 이 각각의 태스크와 이제 각각의 태스크와 데이터셋에서 각각 20개, 40개, 80개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의 추론 정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참여 디바이스의 수가 20개에서 40개로 증가할수록 아니죠. 20개에서 40개 그리고 80개로 증가할수록 모든 데이터셋에서의 추론 정확도가 향상되며 평균적으로는 약 1.5% 정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디바이스 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이제 서버로 보내야 되는 마스크의 수가 늘어나겠죠. 바이너리 마스크의 수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0개에서 80개의 노드로, 20개에서 80개의 노드로 이제 확장을 하였을 때 통신 비용은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통신 비용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4배임에도 불구하고 패드 마스크라는 이런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는 더 많은 디바이스를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델 성능 향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4배가 증가하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볼륨과 그리고 이제 밸런스 레이트가 패드 마스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 환경에서는 실제로 디바이스마다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불균형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제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사이파10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각 디바이스는 2개의 클래스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레이트는 여기서 밸런스 레이트는 한 클래스의 데이터의 양과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 양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값이 낮을수록 데이터의 불균형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밸런스 레이트는 1, 0.75, 0.5, 0.25로 설정했고 데이터의 양은 각 클래스당 이제 5개, 10개, 20개로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밸런스 레이트와 그리고 데이터 양에 따라 추론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양, 즉 이 데이터의 양보다는 결국에는 밸런스 레이트, 이 밸런스 레이트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정확도가 더 크게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양보다는 밸런스 레이트가 정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클래스당 20개의 샘플이 있을 때 클래스당 20개의 샘플이 있을 때 이 부분이죠. 네, 클래스당 20개의 샘플이 있을 때 밸런스 레이트가 0.75에서 0.5로 감소하게 되면 정확도는 82.33에서 뭐 81% 정도로 하락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밸런스 레이트가 이제 0.75일 때는 클래스당 샘플 수를 10개에서 5개로 줄이면 정확도는 약 0.72% 정도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양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모델 성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밸런스 레이트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지금 y축의 값을 보시면은 각 t의 값의 차가 1입니다. 1%. 즉 이 결과는 패드 마스크가 데이터 불균형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패드 마스크가 메모리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결국에는 베이스라인 모델과 그리고 BNN Fed Average 프레임워크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패드 마스크는 사이파 10 그리고 EMList, HAR, 또 NCP 등 다양한 이제 이러한 타스크에서 모델 크기를 전승해야 되는 모델의 크기를 크게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엠리스트의 경우에는 패드 마스크는 약 173MB 정도를 절약을 하였으며 이는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메모리 사용량의 약 32%의 절감에 해당하게 됩니다. BNN Fed Average는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메모리 절감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다른 방법들이 파라미터당 32비트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파라미터당 1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이즈가 적은 거고요. 하지만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실제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패드 마스크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적절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균형 잡힌 메모리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패드 마스크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마스크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활용해서 계산 비용과 통신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연합학습 방법이죠. 그리고 각 디바이스는 고유한 이진 마스크, 즉 바이너리 마스크를 학습해서 모델에 꼭 필요한 파라미터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덕분에 패드 마스크는 이제 모바일 기기나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특히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죠. 패드 마스크의 전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샷 프루닝, 그쵸?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가중치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파라미터만 남기는 초기에 이진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tructured Sparsity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Local Binary Mask Optimiza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각 디바이스에서 이제 이진 마스크를 Structured Sparsity를 통해서 얻어진 이러한 바이너리 마스크를 한 번 더 최적화하는 과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onalized Mask Aggregation, 즉 이 단계에서는 중앙 서버가 마스크를 집계하면서도 각 디바이스가 학습한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험 결과는 패드 마스크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사실 잘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패드 마스크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응용에서 계산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양과 균형을 분석했을 때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데이터 양보다는 이제 밸런스 레이트, 균형 비율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패드 마스크는 이러한 데이터가 불균형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패드 마스크는 모델의 메모리 크기를 크게 줄여서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현실적인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패드 마스크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스케일러블한 그러한 연합학습 솔루션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패드 마스크는 향상된 성능, 줄어든 메모리 요구량, 그리고 제한된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러한 적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응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현대적인 이제 연합학습 환경에서 그 실용성과 효과성을 보여준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